NHL 올 시즌 트레이드 데드라인이 지났습니다. 중요한 선택의 시간, 각 팀들 간 어떤 결정들이 오갔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에서는 안양 한라가 정규리그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지난해에 못 이뤘던 통합 우승의 꿈에 다시 한번 다가갈 수 있게 됐습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더넷 33회 시작합니다. 3월 2일 수요일에 녹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현섭 기자님과 박김찬 PD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안 해도 되나요? 자기소개요. 일단 지금 목소리 처음 나오는 목소리가 달라져서 당황하실 분들이 있을까만 싶지만 오늘 김태원 캐스터가 이제 중요한 아주 중요한 일 때문에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됐고 오늘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된 박봉석 캐스터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와. 왜 이렇게 반가워하질 않아. 자, 제가 듣기로는 박기찬 PD 일단 도쿄에 갔다 와서 지금 굉장히 피곤해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피로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갔다 와서도 일들이 많이 있어서 네, 이것저것 바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쉴 시간이 없네요. 선물은 없었죠? 선물이요? 안양한라가 정규리그 우승을 했다라는 소식이 여러분들께 선물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잘 빠져나가네. 이현섭 기자님은 어떠셨나요? 이제 3월 들어왔는데. 네, 요즘에는 한국에 경기가 없어서 약간 편하고요. 이제 또 다음 주부터는 좀 시작되겠죠. 그렇죠. 또 다음 주부터 이제 플레이오프 시작하고 또 정신없는 또 이 아시아리그 또 아이스하키 또 일정들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일단은 NHL부터 출발을 해보겠는데요. 역시나 이제 캐나다 밴쿠버 현지에 있는 손상호 기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시간으로 지난 3월 1일 오전 5시였죠. NHL 트레이드 데드라인이 지났습니다. 이 선택의 기로에 있었던 팀들이 과연 어떤 선택을 내렸을지, 또 새로운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선수는 또 어떤 선수가 있었을지, 그리고 또 트레이드 하면 또 팀 간 승리한 팀, 또 패한 팀 이런 평가가 있잖아요. 이득을 봤다, 그렇죠. 못 봤다, 잘 데리고 왔다, 못 줬다, 이런 게 있죠. 과연 어떤 팀들이 그런 평가를 받았는지 또 궁금한데요. 이번 주 NHL에서는 트레이드 데드라인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캐나다 밴쿠버 현지에 있는 손상호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손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캐스터 박봉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좀 굵어졌다 싶더니 박봉석 캐스터였군요.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이제 오늘 트레이드 데드라인 지난 얘기부터 좀 해볼 것 같은데요. 데드라인 지났습니다. 예년과 좀 비교했을 때 올해는 글쎄 어떻게 보면 좀 조용하게 지나갔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현지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네, 조용했어요. NHL 역사상 가장 조용했던 트레이드 데드라인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조용했고요. 이번 데드라인에도 어떻게 보면 좀 다른 해와 비슷하게 20건에 달하는 트레이드가 나오긴 했지만은 그중 과반수가 좀 마이너리그 선수나 좀 약간 팀 전력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수들이어가지고 정말 지루했던 데드라인, 그야말로 역대급 데드라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20건이라는 숫자를 생각을 했을 때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닌 것처럼 좀 보이기도 하는데 지루했다라는 좀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이 매년 스포츠 채널에서 데드라인 특집을 방송을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또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캐나다 스포츠 방송국은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TSN하고 스포츠넷이 있는데 동부 시간으로 초아침부터 트레이드 데드라인 특집 생방송을 방송하는데 올해는 그야말로 쪽박을 찼어요, 정말로. 북미 동부 시간 기준으로 아침 10시에 피츠버그가 그 좀 올 시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던 그 공격수인 세르게이 플로텐코프를 이 선수를 애리조나로 보낸 이후 한 3시간 동안 단 한 건의 추가 트레이드도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좀 난감했었습니다. 3시간 동안 단 한 건도 없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던 것 같은데 그럼 그 시간 동안에는 방송을 뭘 했나요, 그럼? 저도 그 양 채널을 번갈아 가면서 좀 방송을 지켜봤는데 두 방송국이 정말 난감하고 모두 다를 얘기가 없어가 똑같은 얘기만 계속하고 올 시즌 거의
그 미미했던 그 성적을 보였던 그 플로트니코프 선수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예. 거의 뭐 전파 낭비 수준의 방송이 이어졌었어요. 예, 저도 이제 스포츠넷 쪽을 이제 인터넷으로 경기가 아니라 그 커버 리리즈를 지켜봤는데 예. 정말 전파낭비라는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예. 했던 말 또 하고 뭐 누가 트레이드 될 것 같고 뭐 여기에 대해서 또 계속 똑같은 이야기만 하고 그 뒤에는 트레이드 나올 때까지 지루해가지고 뭐 딴 거 했었습니다. 이 두 분 말씀만 들어봐도 정말 아주 지겨웠다, 아주 지루했다라는 느낌이 그대로 느껴졌는데 그러면 좀 그 이후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그나마 데드라인 1시간 반 정도를 남기고 조금씩 트레이드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데드라인 때 팀을 옮길 것이 그 가능성이 무척 높아 보였던 선수들 그러니까 뭐 템파베이의 조나단 두랭이나 예. 보스턴의 루이 에릭슨, 밴쿠버의 수비수 댄 헤뮤스 이런 선수들 트레이드가 되지 않았어요. 오, 예. 네, 그나마 좀 위안인 점은 그 트레이드 데드라인 이전에 한 며칠을 앞두고 두세 건의 좀 큰 트레이드가 있었던 점은 그나마 좀 위안거리가 아니었나 싶네요. 예. 예, 그래도 나름 괜찮은 딜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지난주에 제가 뭐 짚어드린 선수들은 뭐 거의 팀을 떠나지 않았습니다만 예. 그래도 이제 데드라인 시간 내에 괜찮은 딜이 몇 건 있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좀 지루한 와중에도 괜찮은 딜이 몇 건 있었던 것 같은데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아무래도 눈에 띄는 거는 예. 이제 애리조나의 미켈 베드커 선수가 콜로라도로 팀을 옮긴 것이 좀 괜찮은 트레이드 같은데요. 예. 이제 내년에 계약 신분을 획득을 하거든요, 이 선수가. 예. 그래서 트레이드가 거의 확실시 되었던 선수예요. 예. 나이가 26살이고 전성기에 접어드는 선수인데 애리조나에서 그가 사실 고생도 많이 했고 팀에서 좋은 모습도 많이 보여줬어요. 근데 이제 콜로라도가 스피드가 좋고 기술이 좋은 선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 예. 네이선 맥키넌 선수라든지 매튜 셰인 선수 뭐 이런 선수들 굉장히 많은데 이 선수들과 얼마나 잘 손발을 맞출 수 있을지가 기대됩니다. 이 콜로라도 순위를 지금 살펴보면 서부지구 지금 와일드카드 2위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자리를 지키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라고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미네소타가 지금 굉장히 좋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 살아났죠. 그렇죠. 예. 그래서 맹렬하게 추격을 하고 있는데 이걸 의식한 움직임이라고 보이고요. 지금 현재 셀러리캡 공간도 굉장히 널널해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그 선수들과 손발이 잘 맞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팀이랑 재계약을 하는 것도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다른 딜을 조금 설명해드리면 뭐 댈러스가 크레이스 러셀 선수를 영입한 거라든지 아니면 예. NYM이 브랜든 피리 선수를 6라운드 지명권이랑 굉장히 싼 가격에 잘 데려온 점도 역시 칭찬해줄 수 있는 움직임 같고요. 예. 이번 데드라인은 뭐 오히려 마지막 10분 이제 데드라인 마지막 10분 예. 이후에 자잘하고 괜찮은 딜도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결국 뭐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게 좀 결정이 되는 네, 이번 트레이드 데드라인이었네요. 그런 것도 예.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좀 눈에 띄는 게 있었나요? 예, 보스턴이 이제 리 스텝니악 선수랑 존 마이클 라이스 선수를 보강을 하면서 선수진의 깊이를 좀 보강을 했어요. 이거는 사실상 뒤에는 좀 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장의 성과를 내야겠다라는 목적을 가졌으면 뭐 그 부분 자체는 이룰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미네소타 역시 지금 옛날에 아주 잘했던 니클라스 백스트롬이라는 골리가 있는데 이 선수가 지금은 이제 서드 골리로 밀려나 버렸어요. 근데 예, 이런 사실상 전력 외의 수준을 보내고 데이비드 존스 선수를 데려와가지고 공격진을 강화한 부분도 뭐 꽤 괜찮은 보강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데드라인의 움직임에 대해서 좀 이제 살펴봤으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큰 트레이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손 기자님, 시카고, 뉴욕, 플로리다가 준비되었다고 들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우선 시카고 그 디펜딩 챔피언인 시카고부터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죠. 예. 2010년 시카고의 우승 때 그 좀 주축 선수 역할을 했었던 앤드루 레드 선수가 다시 시카고로 복귀했습니다. 앤드루 레드가 그 위니펙 주장으로서 한 5, 6년 동안 위니펙에서 좋은 활약을 했었는데 시카고는 레드와 2명의 마이너 리그를 받으면서 그 위니펙은 2016년 1라운드 지명권하고 2018년 조건부 3라운드 지명권과 함께 또 유망주 공격수인 말코 다노 선수를 교환했던 트레이드가 있었어요. 그렇군요. 이 레드 선수라고 하면 지난 방송에서도 좀 트레이드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지목해줬던 선수 아니십니까? 네, 트레이드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까운 선수였죠. 예. 지난 방송에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그 시카고는 그 조나탄 테이프스 라인인 1라인의 레프트 윙을 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유력 인물로 앤드루 레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많았었는데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예.
시카고는 이 보강으로만 그치지 않고 또 다시 두 건의 트레이드를 단행했었죠. 이 레드 선수 영입도 충분해 보이는데 다른 선수를 더 영입했다. 이거 너무 달리는 거 아닌가요? 예, 뭐 5손가락 채울 기세네요. 예. 또 우승하면 지난 6년 동안 4번째 우승인데, 예, 시카고는 레드 선수를 영입한 다음 날 그 몬트리올과의 트레이드로 그 2라인, 3라인 정도에서 그 윙을 뛸 수 있는 토마스 프라이스맨, 예. 시즌 그 기량이 좀 만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 3, 4라인에서 좀 체킹 라인 그 포워드를 맡고 있는 데일 위스 선수를 영입하면서 공격진의 깊이가 한층 두터워졌어요. 예. 최근 한물 간 수비수긴 하지만은 그 한때 올스타급 공격형 수비수였던 크리스찬 에어로프를 LA로부터 영입하면서 수비진 역시 깊이를 강화했습니다. 예. 예, 이걸 보면은 이제 트레이드 데드라인 전에 시카고를 보면은 3, 4라인 부분에서 생각보다 좀 약한 모습이 보였거든요. 예. 근데 이번 트레이드로 인해서 이 약점을 진짜 완벽하게 해소를 했고요. 그리고 에어프 같은 선수 경우에는 뭐 5번째, 6번째 수비수에 그렇게 큰 비중을 두지 않는 이제 쿠엔빌 감독이 경기 운영 스타일이 좀 5번째, 6번째 선수 그러니까 수비수에 큰 비중을 두지 않아요. 예. 그래서 뭐 사실상 이거는 뭐 어떻게 볼 수 있을 관점에서 다를 것 같은데 에어포 선수 뭐 지금 사실 보낸 선수가 랍스쿠데리 선수라는 좀 베테랑 수비수인데 뭐 사실상 팀에서 별로 쓰지도 않는 선수를 넘기면서 받은 거기 때문에 예. 새로운 팀에서는 또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좀 말씀만 들어봐도 이 시카고의 움직임이 정말 확실하다라는 게 느껴지는데 올해 스탠리컵을 노리는 움직임이라고 해석을 해도 될까요, 기자님? 그럼요. 그 예. 이번 영입으로 확실하게 하면서 그 시카고는 뭐 지난해 그 더불어서 2년 연속 우승 그리고 이어서 뭐 6년 동안 4번째 우승을 노리기 위해서 준비를 어느 정도 끝마친 것 같네요. 그렇군요. 자, 이 보강을 바탕으로 이제 2년 연속 우승이라는 과업을 이뤄낼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혹시 또 저주를 받는 건 아닐지 약간 걱정도 되기는 합니다만, 자, 이번에는 이제 동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뉴욕 레인저스가 또 대스타를 영입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그 10년 넘게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스에서만 활약하면서 캐롤라이나의 프랜차이즈 스타이자 그 캡틴이었던 에릭 스탈 선수가 뉴욕 레인저스 유니폼으로 가르게 됐습니다. 예. 예, 캐롤라이나는 그 에릭 스탈을 내준 대가로 2016년, 2017년 드래프트 2라운드 지명권과 괜찮은 유망주인 알렉시 사렐라라는 선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프랜차이즈에서 이 10년이라 이 10년이면 강산이 뒤바뀐다라고도 이런 평가가 있는데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정말 대단합니다. 이 스탈 선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 엄청난 선수들이 많이 나오기로 유명했었던 2003년 드래프트 그 전체 2픽 출신의 선수인데요. 예. 2006년 캐롤라이나 스탠리컵 우승 1등 공신 역할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키도 거의 2m에 달하는 키에 또 외모도 괜찮고 또 스킬도 갖춘 이런 팀의 프랜차이즈 인라인 센터였지만은 한 지난 2년, 3년 동안 좀 약간 그 갑자기 좀 내리막을 타면서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고 올 시즌 역시 63경기에서 33포인트밖에 올리지 못하면서 좀 이름에 걸맞지 않은 기록을 남기고 있었어요. 그렇군요. 네, 개인적으로 스탈 선수는 제가 참 좋아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인데 예. 이제 캐롤라이나가 예전에 이제 이 에릭 스탈 선수의 동생인 조던 스탈 선수를 데려온 적이 있거든요. 예. 그 시즌 다음부터 막 내리막을 좀 타는 모습을 보였던 게 참 아쉽고요. 그리고 나이는 이제 좀 전성기를 지난 나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일단 좀 오랜 기간 팀에서 뛰었지만 불안 요소들이 발견이 된다면 팀 입장에서는 약간 좀 불안할 법도 하네요. 예. 네, 그래서 캐롤라이나 시즌 직후 그 FA가 되는 그 스탈 선수를 내보내기로 일찌감치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예. 그러는 와중에 뉴욕 레인저스는 좀 체격이 좋은 좀 1, 2라인 센터급을 찾고 있었는데 두 팀이 원하는 바가 맞았던 것 같고 스탈 선수가 비록 부진하긴 하지만은 좀 더 좋은 선수들하고 좀 이런 기회를 잡는다면은 예전만큼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그 1, 2라인에서 꽤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 캐롤라이나 있을 때는 그 셋째 동생인 조단 스탈하고 뛰었는데 예. 뉴욕 레인저스에서는 둘째 동생인 마크 스탈 그 수비수와 뛰게 되면서 또 형제와 다시 만나게 됩니다. 예, 형제가 뛰는 모습도 한번 기대가 되겠습니다. 이 캐롤라이나에서 이제 셋째인 조던 스탈과 뛰었다고 하는데 이번엔 또 다른 동생과 만나게 되는 상황. 자, 레인저스는 이번 트레이드를 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단행을 한 걸까요?
뉴욕 레인저스도 그야말로 올인이죠. 올 시즌에. 예. 네, 매년 거의 한 3년 연속인가 4년 연속에 동안 그 1라운드 지명권을 내줬었고 또 이번에 또 2라운드 지명권도 화끈하게 내주면서 전력봉을 했는데 레인저스가 마지막으로 1라운드 지명을 실시한 것은 무려 3년 전 2012년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현재 지금 애리조나에서 좋은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루키인 그 앤토니 듀플레어 이 선수도 그 공격형 수비인 키스 얀드를 이제 영입하면서 지난 시즌에 내보냈던 선수였고, 그러니까 뉴욕 레인저스 유망주들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제 거의 이제 말라가고 있고요. 예. 이제 팀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꼴린 헨릭 룬키스트 또 점점 나이가 들고 있는데 한 1, 2년 안에 우승하지 못하면은 향후 구단 운영에 많이 지장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도 당장 레인저스 팬들은 좀 기분이 좋을 것 같긴 해요. 예. 약점이라고 아까 약점이라고 말씀 주셨던 센터진의 체격이란 부분에서 예. 확실히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선수를 영입한 데다가 이제 에릭 스탈 선수가 캐롤라이나 했을 때 두 차례 플레이오프 진출을 한 적이 있는데 예. 그때 성적이 한번 우승을 했고 스탠리컵 우승을 한 차례 했고 그다음 지구 결승까지 한번 올라갔거든요. 예. 성적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험도 이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언더 20 그 월드 챔피언십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살레라 선수를 넘긴 건 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예. 그래도 뭐 매년 확실한 보강을 하면서 우승에 대한 이런 갈망 이런 부분을 해서 큰 움직임을 가져가는 걸 보고 있으면은 뭐 팬 입장에서는 정말 기쁠 것 같고요. 뭐 미래의 경우는 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뭐 이번 오프 시즌 잘하면 괜찮겠죠.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목적지 플로리다로 가보겠습니다. 플로리다가 모처럼 이 선수를 데려왔다면서요? 네, 만년 꼴찌 팀이었던 플로리다가 데드라인에 이렇게 선수를 산 적이 언제인가 싶을 정도로 과감한 투자를 했어요. 그 팀에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 지명권을 내주면서 그 각각 캘거리, 에드먼턴으로부터 좀 베테랑 공격수인 이리 흐들러 그리고 테리 퍼셀을 영입했는데 예. 네, 플로리다는 수비진이 꽤 튼튼한데 공격진에는 약간 좀 워낙 그 야거나 유시 요키넨을 제외하고는 좀 너무 어린 선수들이 좀 주축이다 보니까 예. 좀 플레이오프 같은 좀 큰 경기에서 좀 베테랑 선수들의 영입이 절실했는데 후들러나 퍼셀 이 두 선수 다 1, 2라인에서 어느 정도 제 몫을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나름 알차게 데드라인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직접 듣고 보니까 진짜 좀 알찬 움직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데드라인의 승자와 패자 뭔가 좀 이득을 보고 손해를 봤던 팀을 좀 가려보셨다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는 승자 중 하나는 그 캘거리예요. 예. 캘거리가 사실 올 시즌 사실상 그 시즌을 포기하면서 좀 주축 선수들 중에서도 좀 이번 시즌 이후로 그 FA가 되는 선수들을 이제 내보냈는데 이리 후들러와 크리스 러셀을 보내면서 2라운드 지명권 2장, 4라운드 지명권 1장도 받고 그 중에서 이 한 장은 그 댈러스의 성적에 따라서 댈러스가 서부 결승까지 올라가면은 2라운드 지명권이 1라운드 지명권으로 바뀌면서 예. 좋은 것 같고 또 보면 크리스 러셀 이 선수가 이 선수를 보낸 것은 좀 타격이 있긴 있을 거예요. 하지만은 그 대가로 정말 잘 받았어요. 예. 그리고 더불어서 지난주에는 그 말커스 그랜론드라는 좀 3, 4라인 체킹 센터를 보내면서 밴쿠버의 유망주인 헌터 신카룩 선수를 받아온 점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헌터 신카룩 선수가 아직 그 AHL 마이너리그에서 뛰고 있긴 하지만은 잘 성장한다면 1, 2라인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가지고 젊은 선수로 팀을 잘 구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캘거리가. 예. 네, 두 번째로 꼽은 팀들은 시카고, 플로리다, 애너하임입니다. 이 세 팀이 같이 묶여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공격진에는 깊이가 한층 더 깊어졌고 이 세 팀들이. 예. 그리고 더불어 애너하임 같은 경우는 큰 손실 없이 좋은 선수를 영입했던 점을 높게 평가하고 싶고요. 세 팀 모두 지금 분위기가 좋아요. 예. 근데 팀의 전력에 날개를 달았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을 것 같은데 또 남은 마지막 남은 위너는 토론토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론토. 그래서 이 데드라인 당일에는 움직임이 없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승자로 꼽아주셨네요. 네, 다른 팀들이 좀 소극적으로 나올 때 일찌감치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그닥 매력적이지 않은 선수들
다가 또 팔면서 이득을 많이 챙겼어요. 아, 예. 어차피 올 시즌은 거의 뭐 탱킹 팀이라고 볼 수 있는데 토론토는 자유계약 예정자나 그 앞으로 리빌딩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그런 베테랑 팔면서 드래프트 픽도 받고 연봉까지 줄이면서 뭐 일석이조 효과를 낼 수 있었고 그밖에 또 베테랑 팔면서 지명권을 수집한 캐롤라이나, 뉴저지도 나쁘지 않은 데드라인을 보낸 것 같습니다. 예, 그 걸림돌 베테랑 저희가 한 명 사왔죠. 예. 예, 저는 이번에 승자는 캐롤라이나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제 사실상 에릭 스탈 선수를 잡기는 어렵다고 많이 봤거든요. 예. 그 선수를 보내면서 정말 잘 받아왔고요. 진짜 뭐 검증된 유망주와 지명권 한 장 굉장히 잘 받아온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내년에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자유계약으로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잘하면 대규모 팀 리빌딩에 이제 초석을 완전하게 다질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리고 더불어 올해 이제 이번 다가올 드래프트죠. 그래서 지명할 수 있는 선수가 무려 11명입니다. 오, 예. 예, 이중 절반, 근데 더 의미 있는 것은 이중 절반 이상이 1, 2, 3라운드에 집중이 돼 있어요. 7장이 1, 2, 3라운드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도 리빌딩에 좋은 신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게다가 또 그리고 캡 여유까지 아주 충분하기 때문에 이름값 있는 스타 선수들도 충분히 영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같은 의미에서 본다면 토론토 역시 어떻게 보면 승자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사실 저는 워싱턴이 추가 영입을 했었다면 예. 워싱턴도 충분히 승자에 꼽을 것도 이제 꼽으려고 했었는데 예. 지금 팀 자체가 너무 잘 나가가지고 그렇죠. 예. 이게 뭐 의미가 있는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번 이제 반대편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이번에 패자들을 한번 확인해 보죠. 네, 밴쿠버가 가장 큰 패자가 아닐까 싶은데, 제가 또 그 집에 오는 길에 그 밴쿠버 라디오 이제 그 스포츠 라디오를 들으면서 오는데 진짜 밴쿠버 팬들이 그야말로 난리가 났어요. 예. 모처럼 셀러가 된다고 선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도 점점 떨어지는데 뭐 선수 팔지도 못했고 지금 단장을 맡고 있는 짐 베닌 단장이 지난 오프 시즌에도 제대로 트레이드를 하지 못하면서 여론이 좋지 못했는데 예. 이번 데드라인에서 진짜 좀 반드시 팔아야 할 선수들을 팔지도 못하면서 신뢰도는 진짜 제로가 되었어요. 어허, 예. 네, 게다가 잠재력이 높은 그 헌터 싱카로 이런 유망주를 좀 라이벌 팀인 캘거리를 보낸 점도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쉬웠던 밴쿠버의 모습이고, 자, 다음은 이제 센트럴로 넘어오겠네요. 네, 센트럴 디비전은 정말 그 강한 센트루이스, 뭐 시카고, 댈러스 이 세 팀이 박터지게 싸우는 디비전인데, 예. 센트루이스가 이번 데드라인 때 좀 패자인 것 같아요. 네, 가뜩이나 최근에 플레이오프 울렁증을 보이고 있는 센트루이스가 그 백업 골리 영입 이외에는 영입이 없었어요. 예. 더불어서 그 알렉산더 스틴이라는 그런 1, 2라인 그 포워드가 한 달 이상 결장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보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 스카고하고 댈러스 이 두 팀 좀 나름 괜찮은 영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두 팀에 좀 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예, 세인트루이스가 플레이오프만 가면은 항상 공격력이 터지지 않으면서 이게 문제가 돼서 맨날 떨어졌는데 예. 올해도 이 부분에서 해결할 만한 선수를 영입하지 못한 것 같고요. 아무리 타라센코 선수가 올해 좋은 모습을 보이고 뭐 게임 브레이킹, 그러니까 경기의 주도권을 바꿀 수 있는 득점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은 예. 터질 부분이 하나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거는 이제 체킹 라인을 쉽게 묶을 수가 있는 또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더 안 좋은 사실은 지난 4년간 플레이오프 진출을 했을 때는 상위 시드라도 확보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그것조차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세인트루이스에게는 험난한 플레이오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은 드디어 올 것이 왔네요. 보스턴입니다. 네, 보스턴은 이번 데드라인 때 좀 약간 재밌는 상황이었어요. 예. 바이어면서 셀러였던 상황이었는데, 제대로 팔지도 못하고 제대로 사지도 못한 느낌이에요. 아, 예. 이적에 예상됐었던 이번 시즌 이후로 그 FA가 되는 그 루이 에릭슨을 팔지 못했고, 앞서서 그 현섭 씨가 말씀하신 대로 그 존 마이클 라일스나 리스템피나 이 두 선수가 좀 어떻게 보면 좀 한물 간 선수들인데 너무 비싸게 주고 데려온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보스턴과 더불어서 좀 불화가 깊어질 대로 깊어진 조나단 두레잉을 팔지 못한 그 템파베이나 디비전 라이벌들이 좀 업그레이드를 한 데 비해서 좀 조용했던 LA 킹스도 패자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가장 큰 패자로 말 것 같으면은
역대급 조용했던 데드라인 방송을 시청했었던 시청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저는 패자라고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두 팀, 이거 좀 사심 들어갔을지는 모르겠지만 제 좋아하는 두 팀이 패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타의 경우는 파누블 영입을 했는데 예. 그래서 이제 플레이오프 이제 갈 것이다 라는 전망을 했거든요. 예. 근데 갑자기 팀 성적이 너무 애매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데드라인에 바이어나 셀러 어느 쪽도 되지 못하면서 그냥 어정쩡한 움직임을 가져간 부분이 패자가 된 것 같고, 예. 필라델피아 역시 이제 샘 가니의 선수가 내년에 자유계약 선수를 얻고 약간 팀에서도 엄청 롤이 큰 선수가 아닌데 이 선수를 팔 것처럼 보이는데 팔지도 않으면서 이것도 미래 대비도 안 된다가 미래 대비가 전혀 되지가 않았거든요. 예. 그리고 현재 지금 플레이오프 막차 싸움을 진짜 힘겹게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근데 예. 이러면 이제 플레이오프 이제 등을 한번 확 밀어주기 위해서 좀 괜찮은 영입을 할 법도 한데 그런 그렇죠. 모습도 보여주지 않았고, 이래서 또 애매해져서 두 팀이 패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두 분께서 좀 응원하는 팀들이 다들 좀 좋지 않아서 뭔가 좀 찝찝한 그런 특집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NHL 트레이드 데드라인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제가 예. 잠깐 끼어들어서 예. 네.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제 뭐 저도 그렇고 뭐 NHL을 접한 지 얼마 안 되신 팬분들 같은 경우에 이번에 트레이드 기간 동안 좀 궁금해하시는 점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뭐 파누프 선수도 그렇고 레드 선수도 그렇고 에릭 스탈도 그렇고 뭐 각 팀의 주장을 맡은 선수들이 트레이드가 됐잖아요, 시즌 중에.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캡틴이라 하면은 팀의 정말 주축 선수고 정말 흔들리면 안 되는 선수고 어떻게 보면 팀을 이끌어가야 되는 리더 입장에 있는 선수인데 이런 선수들을 쉽게 트레이드 카드로 활용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NHL 쪽, 북미 쪽에 있는 팀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주장에 대한 의미나 이런 문화적인 게 우리랑은 좀 다른 게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못하니까 보내는 거야, 이런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가요, 송 기자님? 네, 흔한 일은 아니에요, 사실. 이렇게 이번 데드라인 때 제가 생각해보니까 3명의 주장이 팀을 옮겼는데, 예. 사실 디온 팡프 같은 경우는 말만 주장이었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팀에서 문제였고, 예. 에릭 스탈도 10년 동안 열심히 그 프랜차이즈 스타 역할을 했었던 선수만큼 좀 보내기 어려웠을 거예요. 히롤라인 입장에서. 하지만 팀의 미래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고, 앤드루 레드 선수 역시 좀 주장을 맡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사실. 그래가지고 레드 선수가 어느 정도 위니펙 팬들한테 좀 많은 사랑을 받긴 했지만은 팀의 미래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그러면은 그쪽에 있는 팬분들도 우리처럼 주장이 떠나가거나 이러면은 아쉬움이 많이 크겠네요. 당연히 아쉽죠. 근데 좀 파누프 같은 경우는 좀 속 시원하다. 그거는 아쉬운 것 같고 앤드루 레드는 좀 많이 아쉬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파누프 선수는 7년이나 뛰었는데 제가 이거 인터넷에서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이거 못 본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예, 그리고 주장 선정 같은 경우에는 NHL도 약간 팀마다 이제 스타일이 조금 다른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리더십이 있고 그리고 팀의 주축 선수를 뽑는 것이 맞고요. 예. 근데 이걸 보낸다는 결정은 결국 NHL이라는 리그 자체도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성적을 내지 못한다면은 사실 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능력의 검증 같은 걸 받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단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팬들이 아쉽겠죠, 당연히. 네. 예. 이런 부분 좋네요. 예. NHL 관련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직접 페이스북이나 저도 본 기간이 짧고 예. 하나씩 배워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 간간히 기자님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비하인더넷을 들으시는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도 페이스북이나 네이버 그 라디오 팟캐스트 질문 올려주시면 이렇게 좀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NHL 트레이드 데드라인 한번 살펴봤습니다. 손상희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번에는 이제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끝까지 끝장 승부를 볼 수 있었던 마지막 경기까지 치열했던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였는데요. 일단은 지난주였죠. 정규리그 1, 2, 3, 4위를 결정지을 수 있는 도쿄 집결전 4경기가 펼쳐졌습니다. 먼저 안양한라. 일단 이 경기 직접 살펴보기에 박힘찬 PD 도쿄를 다녀오셨죠. 네, 뭐 마지막 4경기 도쿄 집결전을 다녀왔고요. 예. 말로만 듣던 역사 전통을 자랑하는 어느 누구도 하키팬이 아시아리그 하키팬이라면 가고 싶어하는 그렇죠. 네, 예. 도쿄 집결전이어서 과연 어떻길래 이렇게 아우성들인가 예. 했는데 그 매력이 괜한 게 아니구나. 예. 그런 걸 느낄 수 있었고 정말 중요한 시점에 중요한 4경기였죠. 그렇죠. 뭐 하이원은 6강 플레이오프에서 이제 이탈을 해서 예. 뭐 유종의 미를 거둔다라는 의미가 있었고 나머지 3팀이 아직 순위를 결정짓지 못하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안양한라는 우승이냐 아니냐 그렇죠. 네, 그런 기로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안양한라가 이제 정규리그 자력 우승을 위해서는 이 도쿄 집결전 2경기에서 승점 4점이 반드시 필요했던 상황인데 글쎄요. 2월 27일 토요일 일본 재즈 크레인즈와의 첫 번째 경기에서 3대1로 졌습니다. 네, 뭐 1피 때 안진희 선수가 정말 조민호 선수하고 막 이렇게 패싱 플레이 하면서 예. 멋있게 선제골을 넣었는데 2피 때 뭐 우에노가 넣고 제프로베키오가 이제 티빙골 성공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3피 때 시기네 선수께가 추가골을 넣으면서 3대1로 역전패를 당했는데 예. 뭐 그 전주에 이제 하이원하고의 이제 홈에서 2연전을 가졌을 때 하이원하고 첫 번째 경기를 졌을 때 그렇죠. 그런 충격에 2배 이상 버금가는 더 가는. 네, 와. 이거는 거의 다 끝났다. 이거는 이제 정규 우승은 물 건너갔구나. 네. 네, 이렇게 절망할 수 있을 정도로 절망했죠. 뭐 절망할 수 있을 그렇죠, 정도가 예. 아니라 정말 암울했던 분위기였고 안타까운 시간이었는데 예. 네. 정말 이 패배로 이 정규리그 자력 우승 일단 불가능해진 것처럼 이제 그림이 좀 그려졌고 결국에는 이제 남은 오지 이글스전에서 반드시 또 승점 3점을 따내야 하는 상황. 근데 따내도 이제 그렇죠. 1점이 모자라는. 이 순간에는 네, 그 3점을 따내도 정규리그 우승이 사실상 힘든. 그렇죠. 사할린이 이제 차이나 드래곤을 다 잡는다라고 예. 어떻게 기정사실화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기 근데 때문에. 또 이제 정규리그 순위를 봤을 때 사할린과 차이나의 그 전력상을 봤을 때 차이나가 사할린에게 어떤 뭔가 그렇죠. 이변을 9점을 그렇죠. 그냥 기본적으로 딴다고 생각을 하고 갔었죠. 근데 그 와중에 네. 네. 이제 경기가 끝나고 힘 PD는 하이원을 경기를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옆에 있던 안양한라 프런트가 술렁이었다고요. 네. 한창 찍고 있는데 예. 옆에서 뭐 이렇게 핸드폰을 막 들여다보시더니 뭔가 술렁술렁 하시더라고요. 이게 뭔 일인가. 그래서 피리어드 끝나고 보니까 차이나 드래곤과 사할린이 2대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3피리어드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해서 이거 혹시 설마 이렇게 술렁이었던 예.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기적 같은 일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차이나가 사할린에게 동점으로 그리고 이제 연장까지 가는 승부 끝에 네, 연장에서도 승부가 안 났고 그렇죠. 승부샷까지 갔는데 뭐 승부샷에서는 이제 사할린이 승리를 가져갔는데 승점 2점밖에 못 가져갔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승점 1점이 참 우리가 리그 48경기 치르면서 승점 1점은 뭐 거들떠도 보지 않았는데 네, 이렇게 승점 1점이 중요한 순간이 예. 이 절묘한 타이밍에 나와서 네, 프런트들은 그때부터 갑자기 바빠지기 시작했죠. 그렇죠. 네. 이 사할린이 차이나 드래곤에게 승부샷으로 겨우 승리를 하면서 안양한라에게 다시금 그 정규리그 우승할 수 있는 불씨가 그렇죠. 살아났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기회를 차이나 드래곤이 만들어줬네요. 이현섭 기자님도 이제 그 상황을 계속 지켜보셨죠? 예, 봤는데 참 기적과 같은 승리가 아닐까 생각하고 하시모토 미치오 선수가 70세이브를 넘게 했더라고요. 예, 와. 참고로 하시모토 꼴리가 이번 시즌 꼴리들 중에서 가장 많은 슈팅을 받아냈었고요. 예. 네, 한 1,800개 받아냈더라고요. 아유. 네, 메탈튼 꼴리가 한 900개 받아냈는데 2배 이상 받아내면서 하시모토 꼴리가 또 나이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참 노장의 투원. 정말 그렇죠.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차이나 드래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만들어준 그 기회, 이제 안양한라 오지 이글스전의 승리만 한다면 자력 우승이 가능해졌습니다. 네, 뭐 연장을 가서도 안 되고 예. 무조건 3피리어드 안에 승부를 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옆에서 이제 선수들을 지켜보면서 느낀 바로는 굉장한 그 의지와 투지와 예. 눈에 불을 켜고 이
준비를 하는 모습이 좀 인상적이었고요. 예. 네, 경기 내용망도 그만큼 인상적인 경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 이제 2월 28일 일요일 오지 이글스와의 경기였는데 6대0 완벽한 완승을 거두면서 우승 세레모니를 펼치게 됐었습니다. 그때 상황이 좀 어땠나요? 네, 먼저 시작은 이제 조민호 선수가 먼저 포문을 열어놨었고요. 예. 그 이후에 뭐 테스트 위드, 뭐 이동구, 김기성, 신상우 그리고 이제 3피 가서 마지막에 김기성 선수가 초반에 추가골까지 넣으면서 진짜 뭐 오지글스가 뭐 기지개도 뭐 하려고 하면 막 찍어 누르고 뭐하고 하면서 시종일관 안양알라의 그런 자유로운 흐름, 예. 뭐 퍼포먼스 이런 경기였었고요. 네, 6대0도 그렇고, 네 셧아웃이 몇 달 전이 셧아웃이 이번 시즌 좀 많았었는데, 예. 뭐 찾아보니까 7번째였고 이게 이제 리그 최다 셧아웃 승리라고 하더만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승리하면서 우승과 함께 안양알라는 올 시즌 도우쿠 프레이블레이즈 그리고 오지 이글스 상대로 6전 전승을 기록을 하게 됐었습니다. 야, 정말 안양알라 죽다 살았네요. 그렇죠. 예, 죽다 살아난 것도 같고 이 승리가 또 의미가 있는 부분이 찾아보면은 이제 오지글스랑 블레이즈의 승자가랑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만약에 오지가 이겨서 올라왔을 때 너를 대비해서 이제 너희들이 이겨서 올라와도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예행 연습으로 보여준 거에 아닌가 기선제압. 싶어요. 완전히 기선제압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이러면 예. 난 이네 6번 이겼던 네. 팀이야, 뭐 이러면서. 6번 이긴 것도 그렇고 마지막에 이렇게 완승을 해버리면 그쵸. 다음 경기에서 약간 영향이 있을지도 모를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오노다 꼴리, 오지 이글스 오노다 꼴리가 이제 루키이면서도 정말 올 시즌 굉장한 선방을 보여줬던 선방률 1위의 꼴리인데, 예. 이 꼴리를 4대0으로 무너뜨리고 오기노 준지 꼴리로 교체를 시킬 정도로 강판, 투수로 치면 그렇죠. 강판이죠. 강판. 그렇죠. 그렇게 시킬 정도로 정말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줬었고요. 예. 네, 안양알라로서는 정말 지옥과 천당을 오갔던 모든 이제 프런트 직원분들 그리고 이제 뭐 선수들 더할 나위 없이 하늘이 준 기회다. 하늘이 준 우승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만요. 그럴만 하네요. 네. 예. 이렇게 해서 안양알라 우승으로 사할린 정말 승점 1점 차 정말 턱밑까지 따라왔던 사할린을 겨우겨우 제쳐내면서 정규리그 2연패를 달성했고요. 동시에 올 시즌의 역대 정규리그 최다 승점 참 대단합니다. 114점으로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 우승이 이제 통산 4번째 정규리그 우승인데 일본 재즈 크레인스와 오지 이글스와 동률을 이루는 우승이었고, 그리고 이제 또 한 번의 기회를 얻어낸 안양알라 2009-2010 시즌 이후 6년 만에 통합 우승에 작년에 이어서 다시 한번 재도전하게 됐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승리를 하면서 그 기쁨의 순간 안양알라의 주장 박우상 선수와 김기성 선수를 박힘찬 피닥도 직접 만나봤죠. 네, 우승 세레머니를 한창 하고요. 예. 네, 정신없는 가운데 잡아 끌어와가지고 인터뷰 좀 부탁을 드렸었고요. 예. 먼저 이날 이제 김기성 선수가 2골 1도움을 기록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마음고생이 많이 심했을 선수 중에 하나였었는데, 네, 화끈하게 풀어낸 김기성 선수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우선은 정말 어제 저희가 크레이스한테 지는 바람에 정말 이제는 다시는 이제 못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다행히 정말 하늘이 도와주셔서 찬스를 한번 잡았었는데 그런 찬스를 살릴 수 있어서 저 정말 기분 좋습니다. 특히나 왜냐면 어찌됐건 여기 도쿄에서 우승을 꼭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전 선수 다 어제 게임 2점 먹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하자는 게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플레이오프라고 하니까 한숨부터 나오는데 어찌됐건 좀 푹 좀 쉬면서요. 재정비하면서 어찌됐건 일본 팀들하고 붙기 때문에요. 일본 팀들에 대해서 일단은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 선수가 하나 되어서 챔피언을 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 행복하고요. 이거를 자만하지 않고 플레이오프도 우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꼭 이겨야지만 우승하는데 그런 거에 부담 갖지 말고 저희가 하던 대로 최선을 다하면 우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하고 선수들이 이행해줘서 우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힘든 여정이 있었기 때문에 한 며칠 쉬고요. 다시 준비를 철저히 해서 플레이오프 작년에 못 들었던 플레이오프를 꼭 우승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장 박우상 선수와 김기성 선수의 인터뷰 들어봤습니다. 그 우승에 대한 그 기쁨,
여전히 남아 있는 게 목소리에 예, 느껴지네요. 기쁨도 기쁨이고 그다음에 이제 플레이오프 준비를 어떻게 할 건가 물어봤는데 일단 쉬겠다. 김기현 선수는 플레이오프 얘기하니까 한숨부터 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되게 힘들었구나. 정규리그가 참 정말 긴 여정이었구나라는 그렇죠. 거를 예. 좀 느낄 수 있었고, 네 일단은 뭐 이번 주에 경기가 없으니까 좀 쉬고 재정비를 해서 다음 주 플레이오프를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올 시즌 안양한라 정규리그 우승. 과연 이 원동력이 무엇일까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현석 기자님은? 네, 아무래도 안양알라의 우승의 원동력은 압도적인 전력에서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예. 공격 수비에서 빈틈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실상 팀 자체가 한국 국가대표팀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팀이기 그쵸.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고 거기에다가 지금 1, 3라인 선수들을 보면은 어느 팀에 갔다 와도 지금 1, 2라인에서 충분히 뛸 수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런 걸 감안한다면 전력상으로 생각을 해보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힘 PD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씀처럼 정말 두터운 선수층, 뭐 부상이나 아니면 전력 이탈이 생기더라도 그거를 충분히 메꿀 수 있는 선수들이 항시 대기하고 있다라는 게 하이원이나 대명상무, 뭐 아니면 이제 일본이나 다른 팀들에 비해서는 선수층이 확실히 두텁다라는 거를 이번 시즌에 확실히 보여준 것 같고, 그게 이제 성적으로도 증명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안양한라가 지난 시즌에도 이제 정규 시즌 우승을 했고 통합 우승을 가능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글쎄요, 프리블레이저에게 3연패를 당하면서 통합 우승의 꿈이 사라지게 됐었는데, 올 시즌에 과연 통합 우승을 이룰 수 있을지, 과연 이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어떤 대비와 좀 보완이 필요할까요?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이제 작년에 아쉽게 준우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경기 결승전 자체는 사실상 뭐 압도적으로 지긴 했는데 예. 어쨌든 간에 아쉬운 준우승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일단은 지금 안양한라가 진 경기를 살펴보면은 좀 많이 쉬었다가 다시 그러니까 리그가 재개되는 시기 이맘때쯤 많았던 것 같아요. 아이스박스전도 그랬고 하이원전도 그랬거든요. 예. 이 부분에서 이제 경기를 유지하는 거, 이제 음. 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인가, 경기에 이제 완벽하게 경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작년에 플레이오프 결승전을 살펴보면 블레이즈한테 완전히 운동량이라든지 포어 체킹 이런 데서 숨을 쉬지 못하면서 지금 패배를 했었는데, 플레이오프는 북미 심판이 오지 않습니까? 그럼 예. 이제 체킹 이런 데는 좀 관대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잘 살려가지고 조금 거칠게 경기를 풀어나가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그리고 이번 사실상 크레이지전에서 나타났던 그런 순간적인 전술 변화를 좀 대처를 하지 못해서 지는 경기, 이런 부분도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힘피드는 이제 도쿄에서 직접 이제 경기들을 다 보고 왔는데 어떤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크레인즈전에서의 패배는 그런 순간적인 전술 변화에 대한 대책이 없는 그런 부분에서 좀 무너지는 경향이 많이 있었고, 예. 그리고 멘탈적인 부분에서도 큰 경기에서 뭐 일단 뭐 상무를 제대하고 군대를 다녀온 선수들이 있어서 그런 멘탈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걱정이 없다라고 또 이제 할 수도 있는데, 뭐 어린 선수나 아니면 이제 용병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문제점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얼마만큼 고찬 선수들이 메꿔주는가, 예. 바로 잡아주는가, 그리고 경기에 뒤지고 있을 때 이제 피리어드 사이사이에 그걸 얼마만큼 뒤집어내서 극복할 수 있는가. 경기 다 지고 나서 극복하는 거는 뭐 단기전에서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좀 이제 1피리어드, 2피리어드 뒤지고 있더라도 그 사이에 이제 그거를 극복해서 이겨낼 수 있는 노하우가 필요한데, 그 부분을 이제 고찬 선수들이 좀 많이 공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었고, 예. 그리고 안양한라가 뭐 정규리그 우승을 했고 뭐 강력한 선수층을 자랑하고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장점이 될 수 있는데, 글쎄요, 전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경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팀들이 어느 정도 다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좀 더 많은 변수를 만들어내고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전술이나 이런 플레이오프용, 챔피언 결정전용 뭐 그런 전술이나 전략, 책략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변수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하나씩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됐습니다. 정규 시즌과는 조금 달라진 모습으로 플레이오프에 임해야 될. 그렇죠. 많이 노출이 됐죠.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안양한라, 사실 이제 도쿄 집결전에 동행을 하고 온 힘PD, 저희가 조금 사실 걱정을 했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뭔가 좀 해피엔딩이 아니라 새드엔딩으로 좀 최악의 경우가 네.
펼쳐지지 않을까 굉장히 많은 걱정을 게다가 했는데 첫날 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예. 첫날 지고 첫날 하이원도 지고 다 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세 봤죠. 내가 해외 원정을 따라다닌 뭐 국가대표 포함해서 경기들의 승률을 따져봤는데 예. 38경기를 같이 했는데 그중에 5승밖에 없더라고요. 뭐 대부분 대명성무이긴 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내가 감으로 부정탄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해서 이거 예. 마지막 날도 이러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을 정말 많이 참 이게 미신이라는 게 이게 뭐 믿어도 안 되는 거지만 예. 네, 이런 기분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아니 뭐 숫자로도 그렇게 나왔는데 뭐 승률을 보니까 1할 3푼 2리밖에 안 돼요. 그렇죠. 예. 이 정도는 강판하고 내보내지도 않을 승률인데 어쨌든 가서 정규리그 우승을 현장에 함께 하셨습니다. 네. 어떠셨습니까? 다행입니다. 예. 네. 다행이었고요. 참 많이 저도 이제 다양한 각도와 다양한 시각에서 이제 좀 선수들이나 아니면 팬분들의 모습을 담으려고 예. 준비를 많이 해갔는데 아쉬워하고 슬퍼하는 장면만 담으면 어쩌나 이런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예. 다행히 이제 우승 세레모니 하고 환호할 수 있는 그림들을 담을 수 있어서 팬분들이 기뻐하는 만큼 저도 좀 기분이 좀 업되는 순간이 있었고요. 예. 뭐 지난 회 때 이제 대명상무가 시즌을 마치면서 그렇게 들었던 감상하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안양할라하고 하이원의 이제 시즌을 마무리하는 거를 또 함께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국내 세 개 팀을 다 이제 시즌 마무리하는 것까지 정규리그 마지막까지 이제 다 레이스를 펼쳤다라는 거를 생각을 돌이켜 보니까 네 감회가 새롭고 이제 나도 쉴 기회가 있나 했는데 쉴 기회는 없더만요. 네 그래서 예. 네 또 플레이오프에 저도 준비를 하고 네, 그런 영상이나 모습들을 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네, 즐길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힘 PD 정말 고생 많았는데 네, 더 고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고생해야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양할라 정규 시즌 우승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이제 그 다음 도쿄 직결전에 대한민국 또 한 팀이죠. 하이원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미 정규리그 7위가 결정된 상황에서 이제 도쿄로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예. 뭐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가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충분히 예. 뭐 마지막 두 경기 뭐 그래 뭐 열심히 하고 오지 뭐 이렇게 해서 좀 대충 넘길 법도 한데 그래도 선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경기를 지지 않고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마음다짐을 하고 나왔던 하이원이었습니다. 27일, 28일 오지글스와 일본 재즈크레인지를 나란히 만났었는데 선제골은 다 넣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2연패 결국 이제 두 경기 모두 지게 됐었는데 이 하이원 2연전 직접 또 보셨는데 관전평 해주시죠. 경기 내용만큼은 뭐 승부와는 상관없이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하이원 나온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예. 한창 이제 하이원이 주가를 올리고 있을 때 뭔가 원팀이 된 느낌 뭐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예. 이번에도 그에 준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이번 시즌 하이원을 한 단어로 압축을 해보면은 딱 한 단어가 어울릴 법한데 갓성제. 네, 성제갓. 네, 이걸로 모든 게 귀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개인 SNS에도 올리고 했었는데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시모토 콜리가 이제 뭐 차이나 드래곤에서 1,800개 가까운 슈팅을 받아내고 막아내고 했었는데 이제 선방률은 90%는 넘지는 못했죠. 네, 그랬었는데 뭐 1,000개 이상 슈팅을 받아낸 골리가 아시아리그 골리 중에 딱 3명 있더라고요. 하시모토 골리, 황현호 골리, 그다음에 박성재 골리 이렇게 3명이 있었고 예. 플레이오프 못 간 팀들 골리. 그렇죠. 밑에서 그러네요. 순서대로 있네. 그렇죠. 예. 그렇게 됐었고 그 중에서 90% 이상 선방률을 보여준 골리는 박성재 골리 1명이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뭐 오노나타쿠 골리나 아니면 메탈튼 골리나 이렇게 선방률도 높고 승률도 높은 골리가 뭐 분명 좋은 골리이고 뭐 최고의 골리인 것은 모두가 인정할 부분인데 과연 그 골리들이 하이원, 차이나 드래곤, 대명상무에서도 똑같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그렇다라고 말할 사람들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반대로 박성재 골리나 황현호 골리나 하시모토 골리가 뭐 안양알라나 사할린이나 뭐 오지글스 이런 팀에서 활약을 했다라고 하면은 똑같은 성적을 낼 것인가라고 하면은 글쎄요. 저는 똑같이 성적을 낸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거든요. 예. 그게 좀 꼴리의 정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해보고 더 좋은 성적을 낼 가능성도 있죠. 그렇죠. 어. 그래서 그럼과 동시에 우리나라 대표팀도 안양알라처럼 항상 승리를 가져가고 항상 뭐 환호하고 득점을 많이 뽑아내고 실점을 적게 하는 팀이면 좋겠으나 우리가 상대하는 올림픽에서 상대하는 그리고 세계 선수권에서 상대하는 팀들은 우리보다 한 수 내지는 두 수 위의 팀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면은 분명히 한 경기에 박성재 골리가 뭐 평균 50개 안팎의 슈팅을 막아내는데 똑같이 대표팀에서도 그렇게 슈팅 50개, 60개 날라오고 우리는 열 몇 개밖에 못 때려내고 이런 상황이 똑같이 닥칠 텐데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성적을 뭐 얼마만큼 더 잘 낼 것인가라고 생각까지 미치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메탈튼 골리도 충분히 활약이 가능하고 박성재 골리도 충분히 활약이 가능한 상황에서 이번 시즌 하이원을 놓고 봤을 때는 박성재 골리의 그런 각성 내지는 재발견, 예. 뭐 대명상무 때부터 충분히 이 각성한 모드를 많이 보여줬었기 때문에 점점 해를 거듭할수록 성장하고 있는 그리고 완숙미가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어서 예. 팬 입장에서는 참 인상 깊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정규리그 이제 48경기를 펼치면서 하이원의 박성재 골리 정말 뭐 숫자상으로도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그런 활약을 펼쳐줬고 올 시즌도 올 시즌입니다만 이제 또 내년 시즌을 또 더욱더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박성재 골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이원이 이제 이 도쿄 직결전 2연전에서 마이클 스위프트 선수가 이제 최종전 크레인스전에서 2포인트를 추가하면서 시즌 70포인트 사할린의 알렉세이 예레민 선수를 제치고 또 한 번 아시아리그 포인트왕을 차지했습니다. 네, 지난 올 시즌 5번의 시즌을 거치면서 예. 4번을 포인트왕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해냈는데 예. 그쵸. 박성재 골리가 뒤에서 막아준다라고 한다면 앞에서 풀어주는 선수는 이제 마이클 스위프트 선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예. 시즌 초반에는 이렇다 할 그런 게 많이 없었던 느낌이었는데 뭐 이렇게 좀 시즌이 지나서 어느 보니까 순간 어느 순간 예. 꾸역꾸역 이렇게 포인트를 다 쌓아 맞아요.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그래도 클래스는 클래스구나. 네. 뭐 스위프트의 기량이 떨어지네 뭐하네 해도 그래도 존재감은 그대로 증명이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었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하이원 올 시즌 아시아리그 리그를 마치게 됐습니다. 연섭 기자님, 네. 올 시즌 하이원 총평을 좀 해주시죠. 아까 힘 PD도 그 한마디로 한 단어로 정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도 한 단어를 정의를 해보면 이번에 하이원은 불운이었던 것 같아요. 불운. 왜 그러냐고 생각을 하면은 하이원이 사실상 제 전력으로 시즌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계속 부상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저도 이렇게 계속 뭐 누가 하면 복귀하면은 또 나가고 그렇죠. 또 누가 하면 복귀하면은 또 나가고 드디어 드디어 이제 해소되나 싶은데 또 뭐 시즌 아웃되고 아. 뭐 이런 걸 너무 많아서 네, 어떻게 보면은 대명상무보다도 더 네. 부상으로 실은 알았던 팀이었죠. 예. 하이원이. 그래서 팀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성적 이런 뭐 스탯 이런 걸 뒤로 놓고 예. 선수단의 구성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그거를 지금 100% 활용을 할 수 있는 아하. 상황 자체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 이런 올 성적은 정말 나쁜 성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예. 이 부분 정말 아쉽다고 해요. 저는 만약에 풀로 계속 이제 한 시즌 동안 계속 이제 뭐 경기력을 계속 높여가면서 이렇게 선수들이 뛰었으면 충분히 플레이오프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즌 초반만 하더라도 일본 원정을 다녀오고 이랬을 때 하이원이 계속 승리를 가져오고 했었는데 예. 그 상대들이 다 이제 뭐 오지글스나 크레인즈 이런 네. 팀들 상대였었잖아요. 그때만큼은 전력도 전력이거니와 팀 밸런스도 갖춰져 있었고 원팀이라는 그렇죠. 팀이 하나 된 모습이라는 게 눈에 보였을 정도였기 때문에 그 모습이 계속 유지가 되고 전력도 유지가 됐어야 되는데 예. 뭐 일단 안현민 선수 폴란드 갔다 오면서 전력에서 그렇죠. 이탈을 했었고 네, 전 그게 굉장히 최정식 선수나 이효연 선수도 부상으로 계속 들어왔다 나왔다 했었고 오현호 선수도 그렇고 뭐 어느 누구 하나 진짜 풀 게임으로 뛴 선수가 거의 없을 정도로 부상으로 시름시름 앓았던 올 시즌이었던 것 같고 또 마찬가지로 루키 선수들도 뒤늦게 합류했지만 뭐 그렇게 부상으로 이탈했던 선수들이 또 고참급 선수들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 예. 선수들이 좀 끌어주고 이렇게 도와주고 노하우를 공유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럴 기회가 없다 보니까 이번 시즌 참 힘들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안양 한라와 하이원 도쿄 집결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규 리그가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네. 남은 건 이제 플레이오프만이 남아 있는데. 순위 한번 살펴보셔도 예, 될 것 한번 같은데요. 살펴보시죠. 일단 1위 안양 한라 승점 114점. 이 기록입니다. 네. 예. 그리고 그 밑으로 사할린 113점. 아시아리그 이제 참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할린. 그 저력이 대단한 모습을 보여줬고 3위는 일본 재즈 크레인즈 네, 마지막 하이원 예. 잡아내고 3위로 올라왔죠. 88점. 네. 그리고 4위는 오지 이글스 86점. 네. 승점 2점 차. 3, 4위는 승점 2점 차. 1, 2위는 승점 1점 차. 정말 촘촘하네요. 네. 예. 5, 6위도 좀 좋아합니다. 5, 6위. 5위는 도우쿠 프리블레이즈인데 73점. 네. 6위는 니코 아이스박스 71점. 역시 승점 2점 차. 네, 도호쿠 프리블레이즈가 니코 원정 3연전으로 마감을 했었는데 예. 아이스박스가 수입을 하면은 이게 순위가 바뀌는 거였거든요. 네, 여기서 예, 예. 꽤 극적이었어요. 네, 극적으로 마지막 경기에서 도호쿠 프리블레이즈가 복수를 잡아내면서 예. 네, 스탈 5위를 선수가 마지막에 네, 넣어요. 5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6팀이 6강 플레이오프 진출을 하게 됐고 이제 그 밑으로 7, 8, 9위는 하이원, 대명상무, 차이나 드래곤이 차지를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두 팀이 밑에 있다는 게 좀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우리 대한민국 팀은 안양 한라 한 팀뿐이라는 게 좀 아쉽긴 한데 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이 아시아리그 정규리그가 마감이 됐는데 올 시즌 감상 그리고 총평 이현섭 기자님 먼저 좀 해주시죠. 예, 뭐 시즌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예. 그리고 근데 여러모로 굉장히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예. 이제 지금 순위 싸움도 굉장히 치열했고요. 그리고 예. 마지막까지 진짜 엄청 엎치락뒤치락하는 싸움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안양을 우승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마지막 3연전에 5, 6위가 붙었던 것도 그렇고 3, 4위도 마지막에 뭐 얘네들끼리 나가노에서도 붙고 마지막 집결전 경기에 따라서 3, 4위도 바뀌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끝까지 재밌었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시즌 중반에 정말 좋은 용병들 영입으로 한층 더 이제 그 경쟁이 치열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예. 이제 사할린 같은 경우는 KHL 선수를 영입한다든지 뭐 오지 같은 경우에는 전 NHL 선수를 영입을 한다든지 이런 움직임 같은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예, 이 부분이 굉장히 볼거리가 아니었나 싶어요. 근데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팀 두 팀이나 지금 플레이오프 진출을 하지 못했던 점은 뭐 아쉬운 점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힘 PD는 이제 아시아리그 그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경기를 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예, 제가 예. 찍은 경기들을 쭉 세봤는데 60경기 가까이 되더라고요. 네. 예. 48경기는 상무 거, 그다음에 예. 이제 나머지 안양한라 하이원 경기가 이제 나머지 경기가 해서 거의 한 60경기 가까이 되고 플레이오프까지 하면은 글쎄요 한 70경기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시아리그를 3년째 찍고 있는데 예. 네, 가장 많은 경기들을 찍어왔던 것 같고요. 감상은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고 뭐 대충 총평을 해보자면은 현석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선수들의 기량부터 그런 클래스가 많이 상향 평준화되고 네, 올라왔다라는 게 좀 고무적일 것 같고 그리고 사할린의 그런 독주 체제가 될 수 있었는데 안양한라 견제도 잘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차이나 드래곤이 진짜 역대급 성적을 찍었잖아요. 그렇죠. 네, 뭐 예. 순위상으로는 이제 최하위이긴 하지만 승점이나 승수도 뭐 지난 시즌 못지않게 정말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특히나 이제 마지막 경기에서 사할린한테 고춧가루를 뿌리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인 모습이었고 예. 또 직접 이제 상무와 함께 차이나 치치아울 원정을 갔을 때에도 치치아울에서 이제 차이나 드래곤이 대명상무한테 2승을 거두는 모습도 직접 가서 보니 이렇게 해서 이기는구나라는 모습도 있었고 물론 이제 문제점이나 뭐 깔거리야 많죠. 그냥 그렇죠. 날 잡고 까야 되는데 예. 네 그건 진짜 날 잡고 까야 될 것 같고요. 정말 좋은 모습만 보자면은 그런 뭐 평창 올림픽 그리고 베이징 올림픽 계속 아시아권에서 동계 올림픽이 이루어지는데 예. 네 그런 시점 상황에서 점점 아시아 리그도 어떻게 보면 발전하고 있는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도 보이는 게 많아서 좀 그래도 좋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예.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전 이제 아시아권에서 올림픽이 2차례나 지금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예. 뭐 NHL 이 온다 만다 이거를 떠나서 어쨌든 그렇죠. 이건 기회거든요. 아시아권 하키가 이제 동아시아 쪽 이제 3국이 많이 네. 발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동아시아가 아니라도 아시아권 전체가 이제
하키 쪽에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그렇죠. 하면 기회인데 그게 이제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동계 종목 쪽에서는 뭐 쇼트트랙이니 피겨니 스피드스케이팅이니 컬링이니 이렇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동아시아권 국가들도 아이스하키는 그 순위에서는 굉장히 하위권에 처져 있는 인기도나 저변이고 그렇죠. 인프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짜 이번 2번의 연속된 올림픽이 아이스하키 쪽에서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좀 잘 살려야 되는데 그 중심에 아시아리가 있다라는 게 팬분들이나 아니면은 구단 관계자분들도 인식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능성을 좀 엿볼 수도 있었던 올 시즌의 아시아리그였던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 시행착오도 많았고 예. 가능성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 경기 마지막 경기까지 정말 역대급 순위 싸움을 그렇죠. 펼쳤잖아요. 그렇죠. 이게 예. 이제 9개 팀이 리그를 펼치는데 6개 팀이 6강 플레이오프로 올라간다라는 건 좀 그쵸. 약간 어거지성이 강한데 많은 감이 있죠. 네. 근데 지난 이제 저희가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프로야구하고 비교를 하면서 야구도 이제 한 팀이 늘어나고 플레이오프 티켓이 한 장 늘어나면서 이게 순위 싸움이 치열했으니까 아시아리그도 한창 티켓이 더 늘어남에 따라서 이거 순위 싸움 엄청 재밌어질 것 같다라고 했는데 진짜 그렇게 재밌는 그렇죠. 예. 시즌이 되다 보니까 네 정말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재밌었던 아시아리그. 이 재밌는 경기가 이제 플레이오프로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3월 5일, 6일, 8일 토요일, 일요일, 화요일에 이제 3전 2선승제 6강 플레이오프에 돌입을 하게 되겠는데 글쎄요. 이 6강 플레이오프 일본 4팀끼리 맞붙네요. 네. 예. 일단은 상위 레벨에 이제 순위에 있는 팀들 홈에서 3경기가 모두 펼쳐지고 예. 네. 원정 팀 입장에서는 좀 힘겨운 3경기가 될 법한데 글쎄요. 이게 또 단기전이고 하다 보니까 또 일본 팀들끼리 서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예. 어떤 변수들이 나올지는 좀 궁금하네요. 일단 먼저 쿠시로 3연전이 펼쳐지는 일본 재즈 크레인즈와 니코 아이스벅스의 경기 한번 보겠습니다. 3위를 차지했던 크레인즈 그리고 6위의 아이스벅스인데 올 시즌 상대 전적은 5승 1패 크레인즈가 우세하네요. 예. 그리고 최근 2연전에서는 1승 1패 크레인즈가 그나마 또 이 연장승이었고 최근에 안양한라 사할린을 포함해서 상위권 어느 팀도 잡을 수 있다는 모습은 보여줬던 또 아이스벅스의 이 상승세 역시 무서울 것 같습니다. 이 시리즈 승자는 이제 2위 사할린과 맞붙게 되겠는데 이 시리즈 관전 포인트 예상 좀 해주시죠. 예, 지금 앞서 전적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5승 1패로 크레인즈가 굉장히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삿포로에서 경기가 있었을 때 봤는데 모든 그 당시에는 벅스가 좀 분위기가 안 좋을 때라서 모든 라인에서 진짜 압도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패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벅스가 지금 다른 팀이 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분위기도 좋고 사할린, 안양한라 같은 진짜 최강 팀들을 상대로도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이 충분히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긴 5번의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2번은 연장 이후의 승부였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이 부분도 이제 이 부분이 연장 진짜 한 끗 싸움이기 때문에 뭐 질 수 뭐 그리고 게임 위닝 샷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운이거든요. 운. 그렇죠. 예. 사실 운이라고 봤을 때는 이거 크레인즈 입장에서도 마냥 쉽게만은 생각할 수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힘 PD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일단 크레인즈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명상무를 홈으로 불려들여서 경기를 했을 때 대명상무한테 마지막 경기를 졌잖아요. 예. 그때 이후로 5연패를 기록을 했었어요. 네. 네. 사할린한테도 다지고 그렇죠. 뭐 나가노에서도 지고 했었는데 그러면서 도쿄 직계전에 왔는데 분위기 반전을 이뤄서 2연승을 했단 말이죠. 예. 분위기가 이제 다시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상황이고 경기력도 그만큼 뭔가 더 안정이 되고 팀 특유의 그런 역동적인 모습들이 다시 나오기 시작했다는 그런 상황이고 니코 아이스박스 같은 경우에는 시즌 초에 굉장히 좋았고 시즌 중에 굉장히 안 좋았고 기복이 정말 열심히 한 팀인데 최근에 다시 그런 시즌 초반의 그런 모습처럼 다시 용병 라인들이 살아나고 또 일본 선수들의 그런 포인트들도 터지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같은 상승세 그런 두 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글쎄요 쉽게 예측은 불가능한데 전적은 뭐 일단은 플레이오프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먼저 이긴 팀이 끝까지 이기지 않을까. 1차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역시 제 생각은 크레인즈가 두 팀 다 굉장히
박빙의 승부를 벌일 것 같은데 예. 2대0으로 이길 것 같습니다. 크레인즈가. 크레인즈가. 어. 그러니까 1차전 먼저 선빵을 날리는 팀이 네. 그 다음 4강 플레이오프 진출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요 크레인스와 아이스벅스 승리팀이 이제 정규리그 2위 팀이 사할린을 만나게 되겠고 이제 안양한라가 기다리고 있는 팀은 오지 이글스와 프리블레이즈 이 두 팀의 경기 승리 결과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도마코마이 3연전인데요. 이 이글스와 프리블레이즈 올 시즌 상대 전적이 3승 3패 동률이네요. 네. 예. 쉽사리 예측이 힘든 두 팀이 맞붙었는데 글쎄요. 시리즈 승자인 1위 안양한라 오전 3선승제 4강 플레이오프에서 만날 두 팀인데 과연 안양한라는 두 팀 중에 어떤 팀을 좀 기다리고 있을까요? 블레이즈를 기다릴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프리블레이즈요. 확실히 오지 이글스가 상대하기에는 좀 벅찬 부분이 없잖아 있고 프리블레이즈가 올 시즌에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안양한라가 진짜 프리블레이즈를 쉽게 잡는 모습을 정말 많이 보여줬거든요. 네. 특히 네. 시즌 초반에 프리블레이즈를 홈으로 불러들였을 때 네. 3연전을 가졌을 때 예. 그러니까 뭐 지난 챔피언 결정전에 그런 안갚음을 하겠다 뭐 한다 하면서 작정하고 달려들었거든요. 근데 너무 쉽게 잡아버려가지고 네. 근데 그때 프리블레이즈가 나쁘진 않았었거든요. 뭐 예, 근데 다나코가가 없고 뭐 네, 이러긴 했었어도 다나코가 네, 없었어요. 없었어도 나쁘진 않은 상황이었는데 지금 오히려 다나코가 킴스타일이 있어도 더 안 좋거든요. 예. 분위기가. 있어도 더 안 좋은데 그리고 하치노에 홈에서도 또 결국 다 이겼거든요. 예, 네. 예.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네. 프리블레이즈가 올라오길 더 기대할 블레이즈가 수도 더 있겠죠.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일단 그럼 안양한라는 프리블레이즈를 기다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그럼 그 전에 네. 이글스와 프리블레이즈 두 팀 중에 어느 팀이 이길까요? 이글스 프리블레이즈 이 두 팀 봤을 때 진짜 전부 박빙이었습니다. 제가 예. 이 팀 처음에 아마 시즌 초에 만났을 때는 블레이즈가 6대1로 그냥 쉽게 이겼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예. 근데 그 뒤에 경기들은 다 한 골 차였고 2골 차 난 거는 MT넷으로 2골 차. 그리고 전일본 선수권에서도 제가 기억에는 3대1 어쨌든 2골 차인데 한 골 MT넷이었어요. 네. 두 팀 만났을 때 정말 박빙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는 진짜 예측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세 경기 다 할 것 같아요. 네, 제 여기는 생각에는. 세 경기 다 하고 여기는 진짜 어디가 올라와도 이상하지 않고 네. 좀 예측도 힘들 이제 것 같습니다. 최근 흐름상으로는 이제 오지 이글스가 나쁘지 않다. 예. 그리고 두 팀들 불안 요소를 좀 뽑아보자면 예. 오노다 골리가 신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근데 플레이오프에서 이게 경험이 처음이기 아, 때문에 큰 무대는 또 다르죠. 예, 그렇죠. 네, 그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고 근데 거기를 받쳐주는 백업 골리들의 성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이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프리블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다나카고 선수가 최근 안 좋죠. 6경기를 결장했어요. 네. 이 부분이 부상이 있을 수도 있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죠. 예, 그래서 다나코 선수 있을 때랑 없을 때랑 블레이즈는 완전히 다른 팀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고 선수가 만약에 복귀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온다면 블레이즈도 정말 어렵게 경기를 풀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6강 플레이오프 한번 살펴봤습니다. 6강 플레이오프부터 벌써 저희가 지금 대화만 나눠도 또 그만큼 또 치열한 경기가 눈앞에 그려지는데 네, 가서 못 보는 게 좀 아쉽네요. 네, 정말 그러게요. 홋카이도 살면 갔다 이게 다 왔다 일본에서 일단 펼쳐지니까 예. 이 일본에서 펼쳐진 경기들 과연 사할린과 이곳 안양으로 어떤 팀이 올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할 소식이 오늘 3월 2일 아시아리그 이제 어워즈 정규리그 어워즈 수상자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예. 먼저 MVP 이 안양한라의 마이크 테스트위드 선수가 MVP를 차지하게 됐고 저희끼리도 좀 갑론을박을 했던 신인상 결국에는 오지 이글스의 타쿠토 오노다 골리에게 네, 돌아갔습니다. 오노다 골리가 어떻게 보면은 뭐 거의 확정이라고 봤는데 네, 정말 그 신인상 후보를 보면은 이제 나이대 어린 선수들 쭉 있는데 뭐 예. 길상우 선수도 있었고 뭐 강윤석 선수도 있고 했는데 플레이어 중에서는 강윤석 선수가 포인트는 압도적으로 제일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다 이제 오노다 골리가 다 받는다고 하니까 예. 저는 이제 한국인이면은 한국인 팀을 맡고 있는 감독이면은 강윤석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얘는 3개 다 가져갈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예. 네, 어쩔 수 없네요. 네. 아이스벅스의 강윤석 선수. 예, 아쉽게도 일단 신인상은 오지 이글스의 타쿠토 오노다 골리가 가져갔고 최다 득점 안양한라의 마이크 테스트위드 35골로 최다 득점상을 받았고 최다 어시스트는 사할린의 예레민 알렉세이 49어시스트 그리고 최다 포인트는 70포인트 앞서 말씀드렸던 하이원의 마이클 스위프트 선수가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 타쿠토 오노다 골리가 좀 대단한 게
골리 방어율에서도 93.55%로 타이틀을 차지했고 베스트 골리에도 꼽혔습니다. 네, 예. 뭐 인정합니다. 잘했어요 이번에. 왜 올해 오노다 선수는 정말 대단했죠. 사실 독보적이었어요. 네, 사실 오지글스가 정말 올해 힘들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 지금 오노다 골리가 나오지 않았다면은 주전 골리로 사실 날사나 이제 오기노 준지, 예. 좀 주전으로 약간은 많이 힘들었죠. 백업으로는 괜찮은데 주전으로 좀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예. 갑자기 오노다 골리가 확실한 주전으로 도약을 발돋움하면서 팀 성적도 올라가고 거기다가 이제 용병 선수까지 왔으니까 네. 예, 그 부분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정말 올해 이제 데뷔를 한 루키 선수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좀 대단한 네, 활약을 삼관왕을 보여줬던 가져간. 네, 그러니까요. 오노다 골리였습니다. 하키타운은 안양한라가 차지했습니다. 안양시, 안양시 링크장. 그렇죠. 네. 안양시 안양 링크장이 차지를 했는데 올 시즌 이제 시작하기 전에 래핑도 좀 이쁘게 했고 네. 이거 좀 꾸미긴 많이 했어요. 역대급이었고요. 예. 네. 진짜 하키 팀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는 뭐 어느 사할린이든 제가 이번에 이제 다 다녀보면서 느낀 거지만 안양만큼 정말 이쁘게 그리고 정말 하키 경기장답게 꾸민 데는 없었거든요. 예. 니코와 비교하면 어떤가요? 니코 글쎄요. 근데 이제 새로운 부분, 신선한 부분에서는 뭐 그렇죠. 니코도 확실히 좋긴 한데 예. 인상 깊고 새로운 신선한 부분에서는 안양한테 그래도 점수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안양이 이제 링크장 그런 분위기도 그렇고 이제 관중들 역시 호응도 굉장히 좋고 그렇습니다. 네, 관중석이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많은 80% 이상, 90% 이상 차 있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예. 때문에 그런 수상의 배경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네. 뭐 물론 관중수나 아니면 열정적인 부분이나 열기나 뭐 그런 이벤트나 이런 걸로 따지면은 한 10년 내내 니코가 가져가도 크게 불만은 없는데요. 네. 네. 근데 이제 골고루 해야죠.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안양시가 6년 만에 이 하키타운 타이틀을 가져가게 됐고 이제 베스트 골리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타쿠토 오노다 골리가 베스트 골리였고 베스트 포워드 사할린의 예레민 알렉세이와 그리고 안양한라 두 명의 선수가 꼽혔습니다. 마이크 테스트위드 그리고 조미노. 베스트 디펜스는 안양한라의 에릭 리건 그리고 사할린의 끼릴 스테파노프 선수가 베스트 디펜스로 꼽혔던 오늘 수상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건 이렇고 저희끼리 한번 뽑아보죠. 네. 비하인더넷에서 꼽아보는 베스트. 베스트 6. 베스트 6를 다 뽑습니까? 아니 뭐 하나씩, 그냥 하나씩 예, 얘기해보죠. 한번 얘기해보죠. 예, 골리부터 가볍게. 얘기해보죠. 뭐. 골리 이현숙 기자님은 누구를 꼽으셨습니까? 저는 오노다 타쿠토 골리를 그냥 그대로 베스트에 놔도 전혀 손색이 없다고 봅니다. 분명 박성재 선수 정말 잘했습니다. 근데 예. 올해 팀 성적 같은 부분도 약간 고려를 해야 되고 예. 그리고 세이브 성공률 같은 부분에서도 정말 사실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노다 골리가 없었으면 오지가 이 성적 절대 못 냈습니다. 그렇죠. 그런 예. 거 생각해 보면 오노다 골리 베스트 6로는 문제 없다고 봅니다. 네. 저도 골리 부분에서는 뭐 후보진을 꼽으라고 하면은 박성재 골리나 그다음에 크레인지 이노우의 위치하키 골리나 예. 네. 뭐 오노다 골리도 잘했고요. 네. 그리고 뭐 대명상물 한재희 골리도 예, 네, 저도 입대하자마자 그렇죠. 예, 네. 예. 정말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었기 때문에 뭐 메탈튼 골리는 뭐 명불허전이고요. 그렇죠. 네. 그렇게 꼽을 수 있었는데 어쩔 수 없네요. 오노다가 너무 잘했습니다. 네. 이변 없이 네. 오노다 골리가 일단 저희가 뽑은 베스트 골리에도 오노다 골리가 꼽혔고 이제 일단 먼저 베스트 디펜스. 디펜스요. 이거는 사실 조금 어려운데 왜냐하면 예. 디펜스 좀 전체적으로 보는 스타일이라서 네. 예. 한 명을 꼽기가 좀 어려운데 몇 명 나열해 보시죠. 괜찮은 선수 스티븐슨 선수도 좀 괜찮았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스티븐슨 선수가 괜찮았던 이유가 다나카고 선수가 자리를 비웠을 때 스티븐 선수가 캡틴이었거든요. 예, 거기서 이제 팀 좀 잘 잡아줬고 잘 잡아줬죠.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을 네. 하면 스티븐슨 선수도 충분히 아니면 어떻게 보면은 올해 블레이즈 MVP라고 봐도 그렇죠. 프리블레이즈가 5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했다라고 꼽으라고 하면은 네. 예, 다나코고 킴스탈 제치고 스티븐슨 스티븐슨 선수도 인상 깊었고 유력하죠. 예. 유일하고. 그리고 약간 이거는 제 취향이 들어간 선택인데 마틴 에테넨 선수도 괜찮았습니다. 저는 이 선수가 정말 올해 아시아리그 처음이고 그리고 사실 유럽에서 잘 오지 않지 않습니까? 안 오죠. 그렇죠. 예. 유럽산 용병이 그렇게 흔하지 않지 않습니까? 핀란드에서 그렇게 스웨덴에서 근데 너무 힘들죠. 확실히 파워플레이에서의 한번 지르는 슬랩샷이 이런 한번 슈팅은 보면은 선수들도 인정하더라고요. 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뭐 이제 다른 그리고 올해 14골이 넣었더라고요. 예. 이 부분에서도 괜찮은 모습을 보였고 다만 단점이 있다면 지금 차이나 드래곤의 뭐 컨텐더 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많이 손해를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에바 스토플레 선수도 괜찮은 선수였다고 생각합니다. 네텐 선수하고 스토플레 선수가 차이나 드래곤이 아니라 다른 팀에 가서 활약을 한다라고 하면은 정말 무시무시한 어마어마했을 것 같습니다. 탑 라인에서 뛸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저도 마찬가지로 네텐 선수나 스토플레 선수를 그런 베스트 디펜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높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크레인지의 야나도리 신냐 야나 네, 그렇죠. 그 선수가 쿠시로에서 대명상무를 상대할 때 그런 스케이팅과 무빙을 보여주는 게 와 저는 정말 새롭더라고요. 네. 그래서 인상 깊었고 그래서 뭐 디펜스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은 이 야나도리 신냐 정도는 충분히 꼽히지 않을까. 네, 물론 이제 사할린의 키리스테파노프 선수도 인상적이었는데 예. 저는 야나도리. 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일단 베스트 디펜스 저희끼리 뽑아보는 겁니다. 네. 예, 오해하지 마시고요. 다음은 한번 이제 마지막 베스트 포워드. 포워드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마이클 스위프트 선수가 어쨌든 들어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70개 어쨌든 했으니까. 네, 포인트도 그렇고 팀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정말 크거든요. 이 그렇죠. 선수가 예. 아마 한 30분 넘게 뛸 거예요. 거기에 페이스오프 성공률도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이죠. 거의 매 경기 진짜 막 20개씩 딸 때도 있어요. 근데 그 경기가 엄청 잦아요. 그런 빈도가. 네. 물론 안 그럴 때도 있는데. 네. 예, 근데 그럴 경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저는 스위프트 선수는 베스트에 어쨌든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눈여겨본 선수 어쨌든 또 들어갈 수 있을 법한 선수가 물론 지금 베스트 6에 들어간 선수 이 선수는 네. 당연히 들어갔으니까 네, 제외를 네. 하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신상훈 선수 굉장히 올 시즌 신상훈. 괜찮았다고 네, 보고요. 그쵸, 좋았죠. 공수 그리고 열심히 뛰는 네. 그런 부분도 정말 좋았고요. 통통 튀어다니죠. 예. 네. 예, 그리고 뭐 항상 들어가는 뭐 우에노 히로키 같은 진짜 아시아리그의 퓨어 스나이퍼라고 할 수 있는 우에노 우에노 히로키 히로키의 선수. 골은 항상 뭔가 예술적인 네, 감성이 정말. 들어가는 네. 네, 뭔가 좀 아트적인 골들이 많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제프 러브키오 선수도 괜찮았다고요. 러브키오. 이제 이 선수가 이제 스탯 면에서는 뭐 그렇게 막 다른 선수와 이제 다른 진짜 베스트 선수를 비교를 하면 뭐 신상훈 선수도 마찬가지지만 네. 뭐 그렇게 뛰어난 건 아닌데 이 선수가 빙판 위에 있을 때는 확실하게 뭐 리더십이라든지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친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러베키오 선수도 굉장히 영입이라고 생각하고 올해 정말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글쎄요. 뭐 마이클 스위프트도 당연히 뭐 같은 의견이고요. 예. 저는 김상욱 선수 아 맞아. 네. 이걸 왜 뺐어? 그렇죠. 이번 시즌 김상우. 정말 쉬지 않고 달려온 김상우. 지난 예. 시즌부터 네. 네, 정말 쉬지 않고 달려오고 그 어느 선수보다도 아이스타임이 압도적으로 많은. 예. 김상훈 네. 선수는 많이 쪘죠. 근데 뺄 수가 포인트도 없죠. 다 꼬박꼬박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절대 뺄 수가 없죠. 그래서 왜 뺐을까요, 제가? 네, 김상욱 선수 정도 뭐 팀 성적과 상관없이 한다고 하면은 충분하죠. 충분히 뽑고도 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그 외에 또 선수들 보면 뭐 저는 타카하시 세이지 선수도 괜찮았던 것 네.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뭐 시계는 이현석 선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말을 못한 선수가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한 명씩 맞아 하면서 네, 들으면 예. 저도 지금 아까 디펜스 막 생각하다가 예. 네. 카와이 류이치도 있는데 이거 빼먹었네. 이 생각도 들었고. 예. 네. 그러네요. 네. 예. 또 지금 쭉 저희끼리 또 나열을 해봤는데 아시아리그가 글쎄 뭐 인기나 저변에서는 조금 NHL이나 KHL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는 있지만 조금이 아니고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네. 많이 사실이죠. 예. 조금 미화시키려고. 네. 그래도 또 그 와중에도 정말 좋은 활약, 멋진 예, 활약을 보여주는 선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 재밌는 선수가 맞습니다. 그 활약 선수도 이제 6강 플레이오프 지나서 뭐 내년 시즌 그 후년 시즌까지 계속해서 좀 현장이나 저희 온도 스포츠 영상을 통해서 많이 좀 접하셨으면 좋겠어요. 정해볼까요? 자, 골리 오노다. 정리하시죠. 우리 예, 골리 오노다. 디펜스 네테네 스티븐스. 네. 우리 스티븐스 나냐 소리. 네. 네. 두 명 뽑았고요. 공격 포워드. 김상우. 포워드. 김상우. 그다음에 스위프트. 한 명. 그다음에 하나 더. 누구 했지? 우리 한국 사람이면 테스트위드 줍시다. 뭐 이런 게. 아니 그러니까 그 선수들은 이미 베스트 6니까 괜찮고. 빼고 가면은 한국 선수요? 아니 아무나. 한 명 더. 아까 누구 했지? 잠시만요. 아까 뭐 신상훈도 얘기하셨고. 신상훈. 그래도 우에노 인정. 오케이. 인정. 오케이. 네. 신상훈 아깝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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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변명처럼 들리죠. 슈퍼 서브라는 말이 있지 않나요? 그런가요? 예. 그리고 신상훈 선수 아직
어리잖아요. 더 네. 발전할 수 있고요. 네, 여기까지 네, 내년에. 질문이었고요. 네. 그러면은 공격에는 우에노, 김상욱, 마이클 스위프트. 예, 우리는 이렇게 꼽았습니다. 예, 저희 비하인드넷이 꼽은 베스트 6 그렇게 뽑았는데 부품이 또 있을 것 같은. 자기가 뭐 이런 말 했다고 뭐라고 아무도 예, 물론 뭐 니들이 뭘 아는데 이렇게 그래. 하냐라고 하는데 우리끼리 떠들고 노는데 그렇죠. 네. 팬끼리 뭐 좋아하는 그렇죠. 사람끼리 떠드는 건데. 예, 뭐. 그리고 불만 있으신 분들은 댓글들로 자기들이 뽑은 베스트 6 올려주시면 네, 됩니다. 올려주시면 됩니다. 예. 저도. 그럼 이럴 거예요, 저도.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NHL 트레이드 데드라인 이어서 아시아리그 안양알라 정규리그 우승과 함께 이제 플레이오프 또 이어서 아시아리그 수상자까지 한번 쑥 훑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정말 바쁘게 왔는데 그래도 오늘 제가 해서 그런가 뭔가 알차고 재밌었던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저희가 지금 거의 1시간 반 가까이 하고 있는데 예. 자본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역대급으로 너무 긴 시간 방송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예. 네. 태원 캐스터가 또 다음에 오면은 또 한번 모니터링 해주겠죠. 그렇죠. 예. 뭐 어쨌든 간에 오늘 굉장히 재밌었고요. 예, 오늘 함께 해주신 이현석 기자님, 박kim환 PD 고맙습니다. 예. 저희 온더스포츠 비하인더넷 온더스포츠 홈페이지 온더스포츠.co.kr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고 또 페이스북 온더스포츠, 유튜브 온더스포츠, 팟빵과 아이튠즈 그리고 네이버 스포츠 라디오와 TV캐스트에서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비하인더넷 33회 이렇게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저는 캐스터 박봉서였고요. 다음에 또 봐요.